뭘 짜증게 하면서 봐. 네 번째 습관. 아, 타이밍 멘트는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세요. 너무 늦지 않게요. 솔직하게 말해서 타이밍 멘트에 대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게 언제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이밍 멘트가 갑자기 끊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잘 뛰지 않고 오랜만에 우리 아들 머리를 깎습니다. 상호작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행중 멘트가 끊어지면 이쪽으로 가네. 최대의 힘을 다해 심각한 이발비 5,000원 넣어. 4,000 신싸게 해준다. 신싸게. 대부분의 차량은 9만에서 16만 km마다 또는 늦어도 7년, 10년마다 타이밍 벨트를 교체해야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하네. 오일 잔여물 그리고 뭘 찍힐 것 같은데. 이 뒤로 바짝 붙어라. 소음이나 경고 신호에 조종하지 마십시오. 방금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조종 예고 없이 갑자기 끊어집니다. 경우에 따라 희미한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커버 근처에서 약간의 고객님 스타일대로 합니다. 알수 있지만 와, 대부분의 머리 쑥 경우는 빨아. 예고 없이 끊어집니다. 그때 교체하는 것이 엔진의 심각한 고장이 아닌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타이밍 네, 유튜브에 내가 편집 잘해줄게. 유지 관리 작업도 웃어. 다섯 번째 습관 정확 플러그가 고맙습니다.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최대 30% 이발빛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얇은 빛이 어디 갔노? 불완전 연소로 이어져 연료 소비는 늘어나고 출력은 떨어집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연료를 많이 소모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 안방에 있는데. 있더라. 정확 플러그의 아, 진짜 갔다 올게. 16만 km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이리듐 정화 플러그는 일반 구리 정화 플러그보다 수명이 훨씬 깁니다. 차량 설명서를 살펴보면 어떤 종류의 정화 플러그가 차량에 권장되는지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공회전이 거칠거나 시동이 지연되거나 가속이 약하면 정화 플러그나 이거 하면은 어떻게 머리를 쓰는 쓰고 정리 좀 해봐. 실화로 흔하게 발생하는데 엔진이 누렇게 진동하고 배기구에서 강한 휘발유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화 플러그를 뽑았는데 오일이나 내각수가 묻어있다면 조심하세요. 오일은 보통 밸브 커버 게스킷의 결합이 있음을 나타내며 내각수는 심각한 엔진 손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값비싼 수리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바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투블럭 한번 해줘야 돼요. 뭐라고? 투블럭 한번 해줘야 돼요. 투블럭 해주라고? 사이트 미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습관 권장 주기에 맞춰 아니. 필터를 교체하세요. 어디서 봐. 와, 이거 내한테 또 그걸 어려운 걸 또 시키네. 같은 작은 입자들이 연료 시스템에 쌓여 가만히 있어봐. 정상 기표고는 무서워. 막힘이 심해질수록 연료 펌프는 더 가만히 열심히 작동해야 하며 결국 완전히 고장 나게 됩니다. 약 40유로 정도면 연료 필터를 교체할 수 있고 500유로에서 1000유로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된다. 연료 필터는 5만 km마다 교체해야 이게 머리 숱이 많아서 특히 그렇다. 연료 탱크에 필터가 내장된 최신 투블럭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16만 km까지 가만있어 봐. 투블럭 한번 해보고 짜리짜리하고. 하 미치겠네. 연료 펌프 안전 장치를 당기고 나한테 엔진이 그걸 저절로 꺼질 때까지 작동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필터 교체 시 연료가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알다 건 알다. 항상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너무 숱이 많아서 그래. 휘발유 연기는 다양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차의 수명을 정상보다 훨씬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습관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습관 7. 2에서 3년마다 브레이크액을 세척하세요. 브레이크액이 내 차의 30만 킬로미터 주행거리 만지 마라. 궁금하실 겁니다. 간단합니다. 안전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오래 운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래된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액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레이크액을 흡습성이 있어 시간이 투블럭 된 거 없나? 공기 중에서 활동수합니다. 됐나? 7년에서 10년 후에는 수분 함량이 그래서 머리가 여기가 좀 더 작아 보이잖아요. 급격히 떨어질 수 그렇지. 있습니다. 당이가 쳤으니까. 그리고요. 약섭시 200도에서 또 이거 투블럭을 해갖고 오는 게. 진짜. 씨. 하지만 맞아, 찍게.
찌개 어디 갔나? 140도 아래로 빠르게 떨어진다. 찌개 있었는데. 특히 가다서를 어? 반복하는 교통 상황에서는 저기 있는데요. 어디야? 저기 그 제 방 안에 끊기 시작할 수 제 있습니다. 방 앞에 거울 밑에 거기 사람 몇 명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이 무뎌지거나 최악의 경우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정비소에 갈 필요 없이 바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유로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간단한 브레이크 테스터를 사용하면 몇 초 만에 수분 함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있잖아요. 테스터를 물에 담그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수분 함량이 3% 이상이면 즉시 브레이크액을 교체해야 합니다. 투블로 비쌉니다. 추천하는 테스터는 제품 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거의 비쌉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아시피지? 예. 언제부터였을까? 창문에 가려고 감싸주는데 아이들도 해야 뭐야? 투블 캔 건져. 뭐야? 캔 건나? 완전히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이가? 삼성화재가 예. 와? 예. 지키다 일사 아, 참 진짜 까다로운 모양이네 이거. 아, 참. 비록 이 방법이 차량을 장기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지만 말이죠. 8번째 습관, 디퍼렌셜과 트랜스퍼 케이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이 부품들이 정확히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부품들은 엔진의 동력을 받기로 아, 투블로 위해서 돈을 많이 받구나. 다양한 아, 사납네, 이거. 차량이 부드럽게 코너를 가고 최적의 적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투블로 위해서 지날수록 돈을 많이 받구나. 씨. 트랜스퍼 케이스의 특수 뭐야? 우려가 노화됩니다. 유발성은 생각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예. 아이, 솔직히 이야기해라. 아 약간 여기보다 좀 덜 덥수룩하잖아요. 5만에서 8만 아, 뭔 말인지 알겠다. 가만있어. 교체할 것을 더 날아가야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간단한 단기별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더 날아가야지. 이 숱이 많아서. 트랜스퍼 케이스를 찾으세요. 이는 일반적으로 차축이나 차량 중앙에 있는 금속 뭐야, 더 날아가야 돼. 두 번째 단계, 밑에 배수팬을 놓고 배수 플러그를 여러 오일의 공기를 배출합니다. 세 번째 단계, 공기 이동으로 인해 배수가 웃었네. 방해되지 않도록 필러 플러그도 제거합니다. 네 번째 단계, 오일을 배출한 후 배수 뭐야? 플러그를 닫아놓습니다. 5단계, 핸드펌프를 사용하여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유체를 주입구에서 쉽게 흘러나올 때까지 내가 뭔 말인지 알았어. 6단계, 이 느낌은. 필러 플러그를 삽입하고 단단히 조립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이 느낌을 다 알았어. 손님들 취임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행히도 다음 기술을 아무 문제 없이 수행하는데 공학하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9번째 이 습관, 느낌 뭔지 알았어. 질량 공기 유량 센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세요. 머리는 길르고 싶고, 일반적으로 옆은 깔끔하면 좋고, 그런 건 스포츠머리를 해주려고. 이 센서의 역할은 엔진 제어 장치가 정확한 양의 연료를 분산할 수 있도록 유입되는 공기 유량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센서의 미세한 발열체에 먼지와 오일이 쌓이게 되면 측정 결과가 왜곡되고 연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이 스펀지가 왜 넣어? 질량 공기 유량 센서는 종종 가속 시 갑작스러운 움직임, 거친 고물점, 연료 소비 증가, 시동 문제, 한지였지? 심지어 갑작스러운 엔진 정지로 나타납니다. 엔진 경고등은 P0 100에서 P0 104와 같은 오류 코드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 위로가 될 수 있는 새 센서를 구매하기 전에 센서를 청소해 보세요.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흡기관의 깨어났나? 필터 상자 뒤에 있는 질량 공기 흐름 센서를 찾으세요. 두 번째 깨어났어요? 단계, 전기 플러그를 조심스럽게 분리하세요. 머리가 좀 세 자르, 번째 단계, 기장을 좀 자를까? 따라 센서나 하우징을 제거합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저쪽은 좀 이상 안 된다. 아, 수시 얼마나 많이. 아, 진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뭐? 센서가 손상될 수 어, 있습니다. 씨. 5단계
센서를 완전히 자연 건조시킵니다. 6단계 모든 것을 다시 조립하고 제어 장치의 모든 오류 코드를 지웁니다. 원하시면 OBD2 스캐너를 사용하여 청소 전후의 공기 흐름을 초당 그램 단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청소 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량 공기 유량 센서 NAF 결함의 일반적인 징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가장 흔한 11가지 증상에 대한 별도 영상을 시청하세요. 짧은 저걸로 번째 그래줄까? 습관 크랭크 케이스 환기 밸브 PCV 밸브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부품은 엔진 내부에 유해가스가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막히거나 고착되면 오일 누출, 연료 소비 증가, 그리고 엔진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5만에서 8만 km마다 PCV 밸브를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밸브가 고장나면 크랭크 케이스 내부 압력이 상승하여 실과 밸브 커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천 유로 이상의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밸브가 머리 진짜 길다. 특히 오래된 차량의 경우 1000km마다 최대 2리터의 오일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교체는 쉽고 저렴합니다. 보통 10에서 20유로 정도면 새 PCV 밸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칼이 안 들어가네요. 칼이가. 일반적으로 밸브 커버 근처나 오일 주입구 근처에 있습니다. 두 번째, 조심스럽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풉니다. 셋째, 새로운 밸브를 삽입하고 시계 방향으로 조립니다. 잊지 마세요. 통풍 호스의 균열이나 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하세요. 좀 짧게. PCV 밸브를 교체하면 오일 소비량 감소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배출도 줄이고 엔진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줍니다. 잠시 후 보너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장기적으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와, 머리 진짜 숨 습관을 막히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빠 어릴 때랑 똑같다. 11번째 습관 24,000km마다 진짜 휠 많다. 어라이먼트를 조정하세요. 핸들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즉시 조정하세요. 너 주는 사람 돈 몇천만 들고 가발 사는데, 씨. 휠 어라이먼트를 받기 위해 몇 주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와. 어떤 사람들은 휠 어라이먼트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휠 어라이먼트가 필요한 시점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휠 와. 어라이먼트가 필요한 시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타이어 와. 구조가 고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징후입니다. 특히 안쪽이나 바깥쪽에서 와. 예를 들어 앞바퀴가 약간 토인 상태이면 바깥쪽이 더 많이 마모됩니다. 토아웃 상태이면 안쪽이 더 심하게 마모됩니다. 직진 시 차가 좌우로 쏠리거나 직진 시 스티어링 휠이 삐뚤어진다면 반드시 정비소에 가져가야 합니다. 휠 어라이먼트 문제를 무시하면 타이어 수명이 최대 30% 단축될 뿐만 아니라 연료 소비량도 어렵지 않아요, 이발. 있습니다. 아빠 군대 있을 때 깍서 했어. 가정 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정밀 휠 어라이먼트에는 특수 장비와 캠버, 토, 캐스터 등의 각종 이렇게 길을 다 맞춰가면 돼.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인생 건너. 휠 꺼져. 어라이먼트 비용은 보통 또 잘 나가야지, 니.